최근에 그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아닌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의사 면허증이 없는 간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사인 것처럼 의료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료계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직 의사가 직접 이런 현장을 자기 상처를 내고 치료를 받으면서 이걸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저 강국에 고발을 했다고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좀 화면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사의 책임 아래 일부 위임받은 특정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진료 보조 인력 PA라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닌 PA들이 마치 의사처럼 불법 진료하는 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현직 의사가 직접 수술을 받은 뒤 증거 동영상을 확보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일호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은 모 병원에서 PA가 불법 진료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자신의 손에 1cm 크기의 상처를 직접 내 이 병원을 방문해 PA에게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안경에 장착한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에는 PA의 불법 수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예, 이진환 기자. 이진환 네. 기자는 의대를 나온 그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일반 기자들보다 훨씬 더 전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데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얘기 나눈 대로 PA, 그 진료 보조 인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예, 그 PA라는 말은 그 영어로 Physician Assistant, 사실은 의사 보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국내에서는 진료 보조 인력이란 말로 통역이 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PA가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제도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합법화되지 않고 PA라는 그 음성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PA라는 직책은 사실은 병원에서 임의로 사용되고 있는 직책이라고 보고. 그럼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우리 병원에서 보는 간호원들입니까? 아니면 일단 처방 약사 같은 분들도 있다고 그러죠? 일단 그 PA를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98% 이상이 간호사 인력이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가 응급구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구조사이든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그런 또 무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의사를 선택해서 우리가 진료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용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선택 진료를 받을 경우에. 근데 어느 특정한 의사 선생님하고 나는 하겠다 하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아니라 PA가 진료를 하고 처방전도 다 써준다. 그리고 값은 진료비는 다 그대로 받는다. 지금 이런 점도 문제인 거죠. 물론 전문 지식 그 부분을 떠나서도. 그렇습니다. 그 네. PA가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네. 그 본인이 의사한테 진료를 받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이번 동영상처럼 PA가 받은 거죠. 근데 어떻게 자세히 보면 저 PA 같은 경우는 명찰을 보면 어떤 간호부라는 게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요. 근데 PA가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의 어떤 관리 감독 하에서 어떤 그 수처, 꾸매는 일이라든지 처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엄연히 의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제 그 전문 간호사가 42.3%나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 보조 행위를 하는 게 42.9%. 그다음에 상처, 장루, 실그 담당, 좀 영어가 어려운데 네. 하여튼 9.5%나 되고요. 네. 코디네이터가 3.2%. 코디네이터는 뭐 하는 겁니까? 그 환자 상담하고 일단 그 날짜, 수술 날짜 잡고 그런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 PA가 얼마나 많이 지금 병원에 그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실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최근에 그 실태 조사를 쭉 네. 해봤는데요. 그 연도별로 PA, 즉 그 진료 보진력 수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약 200여 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에는 약 2,000여 명 정도로 예, 말씀 잠깐 하시는 중에 좀 그 현장 대검의 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소환돼서 출두하고 있답니다. 현장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네, 지금 출두 장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이 연결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파인시티로부터 그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좀 받고 있는데 오늘 검찰에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 그 돈을 받게 된 경위 또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해줬냐 그 대가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그 집중적인 수사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화면 그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진환 기자 그 네네. 말씀 계속 이어가면은 자 그러면 환자들이 보면은 다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좀 구별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명찰 이외에는 구별할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는 한 번쯤 물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료하는 의사분이 맞으신지, 그다음에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참 그런 거 물어보기 안 되지 힘들죠. 않나요? 예. 네. 의사한테 이거 입대기가 네. 어려운데 말이죠. 그래도 요즘은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환자의 권리가 굉장히 좀 많이 앞서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그걸 먼저 물어보는 그 방법 외에는 네. 환자 그 병원 측에서 물론 그 피해라는 걸 드러내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전혀 모를 수밖에 없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PA를 고용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 비용 절감인가요? 인력들을 의사들을 그만큼 채용을 못하기 때문인가요? 그 현재 그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그 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수 피해를 사실 고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갈수록 사실은 인력난이 가장 큰 문제죠. 저 간호사 특히 지방 같은 경우 수술하는 병원의 경우는 간호사를 정말 구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고 더구나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수술하는 의사 중에서 비인기과가 많지 않습니까? 흉부외과라든지 특히 산부인과 또 외과 이런 쪽은 상당히 의사 수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러니까 필요하기라고 병원 측에서는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의사 그 그룹하고 또 간호사 그룹하고 좀 이해관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의사 입장에서 보면 간호사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영역을 그 침범을 해서 영역을 뺏는 저기 되고 저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자, 우리 비싼 의사 고용할 그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조금 저렴한 저기 대우를 해주면서 그 준의사 행위를 하는 그런 인력도 쓴다. 이런 현상이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쉽게 좀 조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안 듭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 이제 의사가 이 상처를 내서 직접 그 몰카로 찍었다는데 그게 좀 내용이 좀 재밌어요. 한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김희로 그 요번에 저 동영상 주인공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체 왜 상처를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냈느냐 이러는데 오른쪽 바로 요 엄지하고 금지 손가락 요 사이에 그 시중에 파는 그 문구용 칼을 가지고 한 1cm 정도 상처를 냈다고 합니다. 그 왜 오른쪽에 상처를 냈냐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본인이 집에서 소독하기도 쉽고 그런 또 생각에서 상처를 냈다고 했는데요. 그 상처를 내고 난 다음에 1cm 정도 되면 꾸밀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응급실 그쪽 병원 응급실 가서 그 촬영은 어떻게 했나요? 이게? 촬영도 재밌게 했습니다. 사실 요즘 몰카가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안경에다가 몰카를 설치하는 그런 장치가 있답니다. 그 장치를 가지고 갖고 또 볼펜용 몰카도 함께 같이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장 저 화면에 저 보이시는 저분이 이제 의사처럼 저기 수술 장갑도 끼고 이제 뭔가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안경에서 바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의 어떤 시선이 바로 똑같이 몰카 방향 똑같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히 좋은 영상이 나온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해를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해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럴 맞습니다. 만큼 그 분은 뭔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방법으로 지금 고발을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분은 작년에 전공협의 회장이 되고 나부터 줄곧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가운을 입고 네. 의료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해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라이센스를 정당하게 하면 PA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게 어느 선까지만 지켜준다면 인력 그 난도 조금 해소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누가 처치를 해주면 좋으니까요. 네. 그걸 좀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로 지금 갈라져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인력 구조난은 실제로 심각하기 때문에 피해를 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계속 매년 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 인력이.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현재 그 각종 협회 차원에서 또 좀 뭔가 좀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그 진료 보조 인력 PA의 그 문제점 또 그 고발까지 한 사연을 좀 들어봤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서 많은 의사분들 만나는데 좀 지금부터 이제 의사들도 진짜 의사인지 살펴보고 좀 진료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이슈 토크 뭐 이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좀 됐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운도녀란 말이 좀 뭐 신조어가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게요. 운도녀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그 운도녀가 뭡니까 이게? 그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도시 여자랍니다. 강 부장도 운동화 신고 가끔 출근하시던데? 예, 요새는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패션입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패션까지는 아니고 저는 일단 편해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여자들 요새 키를 신고 정장에 굽 높은 걸 신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운동화를 신고 회사에 구두를 갖다 놓고 갈아 신는 거죠. 예, 운동화. 저희도 뭐 그 킬힐이라고 그러나요? 그 네. 저 길거리에서 보면 그 여성분들이 그냥 그 걸어가는 것마도 아슬아슬한데 좀 그 건강에도 안 좋다 그러니까 그 멋도 내고 그 저기 운동녀 저기 운동녀라 그러는데 그 패션도 내고 건강도 챙기는 그런 쪽에도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그 서울에 좀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뭐 오후에는 좀 강풍까지 좀 동반이 된다고 하네요. 좀 출근길이라든가 점심시간 때 한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